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339.3달러로 마감했고요. 0.87%의 하락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하루였었는데요. 낮에는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에서 이 테슬라 내부 이야기를 단독으로 썼고 이번 달 안에 사이버캡을 공개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테슬라는 언론의 확인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장이 끝난 이후 테슬라가 직접 입을 열었고 아주 짧은 문장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이 테슬라 주주에게는 좀 반가운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미국의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에서는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의 핵심을 본다면 테슬라가 직원들에게 이번 달 안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을 공개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이버캡이 어떤 차인지를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우선 2인승이고요.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 페달도 없습니다.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다라는 전제 자체가 설계에서 빠져있는 테슬라의 첫 번째 차인데요. 이 배터리는 35kWh로 모델 Y의 절반이 조금 넘고 목표 주행거리는 200마일로 킬로미터로 변환하면 약 320km 정도를 갈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차고 또 차량 엔지니어링을 총괄하고 있는 라스 무라비는 이 테슬라가 지금까지 만든 차 중 가장 효율이 높은 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는 차가 아니라 도시 안에서 짧게 여러 번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차, 바로 사이버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테슬라에서는 공공도로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탑승 서비스를 운영하고 며칠 뒤에는 이 차량들을 오스틴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는 로보택시 서비스에 편입시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오스틴에서 앱으로 로보택시를 부르면 모델 Y가 오는데 앞으로는 사이버캡도 같이 섞여서 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에게는 매우 놀라운 소식입니다. 디인포메이션에서 말하고 있는 준비 단계는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공도로의 시험 주행과 이 사유도로에서의 직원 탑승 그리고 지역 긴급 구조대와의 합동 훈련을 들고 있는데 이 공공도로의 시험은 지난 6월부터 이어져 왔고 목격된 지역만 놓고 봐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네바다와 플로리다, 조지아와 뉴욕까지 폭이 꽤 넓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디인포메이션은 테슬라의 로드스터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내용이고 아직까지 테슬라가 그 기사에 대해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또 로이터는 이 사이버캡이 이번 달 말 공개될 거다라는 것을 테슬라에게 확인하는 요청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테슬라는 논평의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그래서 이미 이야기를 다 쓰고 방송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심지어 이런 뉴스에 주가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테슬라는 오히려 0.87%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지수보다 더 빠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장이 끝난 뒤 테슬라의 공식 로보택시 계정에 글을 하나 올렸고요. 8월 23일까지 로보택시를 타면 사이버캡 출시 이벤트에 참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더 많이 타면 당첨의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스스로 사이버캡 출시 이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사이버캡에 대한 출시 이벤트의 이야기는 모두 이 테슬라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오늘 처음으로 회사가 그 이벤트의 존재를 직접 인정하고 있는 것을 올린 것이고 이 로이터에 답하지 않은 몇 시간 만에 이 공식 계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확인된 것은 사이버캡 출시 이벤트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테슬라가 그 이벤트를 공개적으로 예고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8월 23일이라는 날짜가 이벤트의 날짜는 아니고 정확하게 이벤트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는 어디인지 어떤 형식으로 열리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는 디인포메이션에서 8월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추측되는 날짜가 현재 다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8월 23일까지 응모를 받는 이벤트라면 그 이벤트가 8월 23일보다는 한참 뒤에 열릴 가능성은 좀 낮고요. 한마디로 회사가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았어도 일정의 윤곽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천천히 한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올린 글을 보게 된다면 탑승 횟수의 추첨이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왜 이 방식을 사용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초대장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로보택시를 타는 사람에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로보택시를 더 이용한다면 이 추첨을 통해서 이벤트에 참석할 수 있게끔 주는 걸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많이 탈수록 확률이 올라간다는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약 3가지 정도가 보이는데, 이 첫 번째로는 탑승 건수이고 로보택시 서비스의 실적 숫자가 그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앱 사용자고요. 이 이벤트에 응모하려면 우선 로보택시의 앱을 깔아야만 하는데, 이 테슬라 앱에 계정을 만들고 또 실제로 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사이버캡이 서비스가 편입될 때 그 차를 부를 사람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는 지금 사람들에게 앱을 깔라고 말을 해주는 것과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사이버캡을 처음으로 타는 승객이 될 수 있다고 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설치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주행 데이터인데요. 현재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모델 Y고 사이버캡은 아닙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사이버캡은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로에 많이 투입하기 전 사이버캡에 특화된 주행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왜냐면 사이버캡이 가지고 있는 차체의 크기, 무게, 카메라가 붙은 높이까지가 좀 다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주행 데이터는 아무래도 사이버캡을 정확하게 운행시키려는 목적보다는 더 많은 로보택시 데이터를 모으려고 한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테슬라 측에서 응모를 8월 23일쯤 마감하게 된다면 당첨자를 추리고 연락하고 또 오스틴까지 오게 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이 몇 주나 걸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디인포메이션이 말하고 있는 이번 달 말, 한마디로 2주 뒤 정도랑 크게 어긋나지 않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현재 회사에서는 8월 23일이라는 날짜 하나만 던져주고 있지만 이 8월 23일이라는 마감 날짜를 기준으로 이벤트가 언제쯤 열릴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나온 것은 2월 17일인데요. 4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고 5월 26일에는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2026년형 사이버캡 적합 인증서를 발급했고, 이 시제품이 아니라 양산 차량으로서 공식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6월 말에는 테슬라가 사이버캡 긴급 구조대의 대응 계획서를 공식 페이지에 올렸는데, 소방과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이 차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리한 문서를 발표했고요. 또 7월 10일에는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직원 대상 탑승이 시작됐다고 테슬라가 직접 알려주었으며, 테슬라의 CFO인 바이바브 타네자도 7월 22일 실적 발표 자리에서 같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는 이미 만들어졌고 서류도 통과했고 소방 매뉴얼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발표는 그 위에 이제 초대장까지 나온 것이고 점점 서비스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테슬라 이벤트라는 단어에 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테슬라의 이전 이벤트가 어땠는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돌려서 2024년 10월 10일 캘리포니아의 버뱅크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는 이 새로운 이벤트가 열렸었는데요. 실제로 테슬라는 8월 8일에 이벤트를 열려고 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디자인을 조금 더 손봐야 한다면서 몇 달을 미뤘고 테슬라의 이벤트 일정이 회사 사정으로 밀린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이벤트의 이름은 위 로봇이었고요.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캡을 직접 타고 무대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 핸들도 페달도 없는 차를 세상에 처음 공개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자, 이 당시 때 시승은 스튜디오 부지 안에서만 이루어졌고 실제 도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는데 다음날 시장의 반응은 좀 놀라웠고요. 개장 전 거리에서는 이미 5% 넘게 하락했고 장이 열리자마자 9% 급락하는 일이 벌쳐졌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화려한 무대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하락의 장이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사이버캡을 직접 본 소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고, 그러면서도 규제 승인과 보험 그리고 출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논쟁거리로 남을 것이고 그게 일정 면에서 넘어야 할 과제라고 짚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적이 맞았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2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공정하게 짚을 것은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2027년 이전에 생산할 것이다라는 약속은 이제 지켜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올해 2월 양산차가 나왔으니 시장이 실망했던 그 언제인지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벤트와는 확실히 다른 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차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2024년 10월에 올랐던 차는 시제품이었으며 지금은 양산 라인에서 나오고 있는 차라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또 도로의 차이도 들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때는 스튜디오 부지 안에서 있는 도로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주의 공공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고, 2024년에는 이 서비스 플랫폼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플랫폼이 이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차량만 추가하게 된다면 사용자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2024년의 이벤트는 물건을 보여주는 자리였고요. 이번 이벤트는 서비스가 시작되는 이벤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4년에 주가를 떨어뜨렸던 것은 차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일정이 없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그 일정이 나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짝 걱정도 있긴 한데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다음 대형 개편판인 FSD 버전 15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도 로보택시의 대수를 의미 있게 늘리지는 않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자, FSD 버전 15의 목표 시점은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사이버캡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는 것은 빨라야 2027년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고 또 승객도 탄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2027년쯤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가 날짜가 실제로 발표가 된다면 이 테슬라에서 실제로 실적 발표 때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바꾸게 되는 건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면 공식적인 날짜가 나오는지 이 많은 것들을 확인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테슬라가 스스로 사이버캡 출시 이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8월 23일이라는 날짜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사이버캡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신호기 때문에 좀 설레이는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에서 사이버캡 같이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량을 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2026년에 열리는 이벤트가 2024년에 반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